데려가는 게 적세를 채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손바닥을 마주해라. 이렇게 마주하니까 여기다가 젓가락바닥 굵어 쳐서 뚫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뚫러서 그대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중국에 지금 20만이 넘는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 당국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난민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범법자처럼 돌려보내는 실태죠.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겪어봤고요, 그 상황을. 김혁 씨도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까? 사실 심양에서 한 번은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당시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던 친구들이랑 함께 축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운동장에서 다른 친구가 이제 공을 찼는데 네. 어떤 중국인 옆으로 스쳐서 지나간 거예요. 데이지도 않고 스쳐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중풍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거품 물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중국 사람이고 한족이고요, 그 사람. 저는 당시에 이제 감옥이라는 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상황이면은 충분히 우리가 구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애들을 먼저 보냈어요. 지금 너네가 저만큼만 나가면 내가 도망칠 거다. 보내고 나서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체포가 돼가지고 파출소로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느 파출소인지도 모르고 당시 공안들이 계속 넌 왜 여기 있었고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내 사촌형이 여기에서 살고 그리고 우리 사촌형은 지금 쌍발을 나갔다. 그러니까 일을 하러 나갔기 때문에 집에 없을 거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했고 그 아이들은 모른다. 그렇게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죠. 감옥 안에서. 사실 그때 준비는 다 해놨었으면 항상 이 칼하고 오핑을 늘 옷소매다가 소지하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그거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경찰이 와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거라고. 너 살아날 거다, 날 거다. 그때 중국 아무 연관이 없는 중국 조선족이 돈을 투자해서 저희를 보내줬어요. 좋은 사람도 있네. 네, 그렇죠. 그때 제가 만약 잡혀나갔다면 시범 케이스에서 사형당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게 참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요? 또 북송을 해가지고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북송될 당시에는 그 전에 탈북자들이 넘어갔을 때는 감옥에 안 보냈어요. 교화소라고 하는 데를 안 보내고 처벌을 이제 뭐 단계별로 일단은 했었는데 제가 나간 해부터 교화소, 지금 현재도 교화소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두만강을 일단 딱 넘을 때는 각오를 하는 게 잡히면 교화소 간다. 근데 교화소에서 저도 한 5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5년이요? 네. 그 환경이 엄청 열악해요. 시설과 급식 문제가 열악해서 10명이 들어가면 3명이 살아나온다. 이거는 뭐 북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 탈북자들이 두만강을 넘어서 올 때는 내가 이제 잡히면 10명 중에 살아남을 3명에 속한다는 거를 각오를 안 하고 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각오하고 넘는데 저도 그거를 알고 있었고요. 네. 근데 북송이 돼서 딱 북한에 나가라고 하니까 처음엔 제가 막 어떻게 안 나갈 수 없냐 이렇게 돈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하다가 정 안 돼서 진짜 죽고 싶을 정도. 왜냐면 거기 가서 교도소 생활 하면서 죽으나 아니면 여기서 깨끗하게 죽는 게 나았는데 이제 시간도 안 되고 그 사람들 자주 감시를 했고요. 바로 북송을 시켜서 자살을 못했어요, 저도. 제가 중국 영종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영종에서 사막 가는 길에가. 그래서 본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지. 구경 가서 갔는데 북한 무장 탈영병 3명이 총을 들이대고 있고 1명은 다리 청상을 받은 상태였고 2명은 서서 총을 들고 있는데 앞에가 중국 공안이 몇 명 있고 변방대 있고 북한에서 사보 입고 들어온 국가보위부 요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안하고 변방대가 잡았죠. 잡아가지고 넘겨주는 순간에 국가보위부에서 데려가는 게 적세를 채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손바닥을 마주해라. 이렇게 마주하니까 여기다가 젓가락바닥 굵어 쳐서 뚫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뚫러서 그대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중국 공안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겠으면 니네 나라 가서 하지 왜 여기서 하냐. 이미지 안 좋아진다. 근데 조선족들이 막 들끓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 새끼도 아니다. 어떻게 자기 나라 사람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냐. 이런 걸 내가 충격적으로 목격을 봤어요. 非法入境中国境内的朝鲜人不是难民，那么违反中国法律非法进入了中国，那么中国政府呢一贯根据我们自身的国内法、国际法。 중국은 31년째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는데 최근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 일가족이 자살을 하고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당 간부 출신으로 알려진 가족들은 중국에서 한국행을 시도하다 공안에 붙잡혔고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독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한 것.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 중국은 지난 6월에도 70여 명의 탈북민을 북송시켰고 그 중에는 갓난아이도 있었다. 국제사회는 반인권적인 중국의 강제 북송을 반대하고 있지만 중국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한데 탈북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북송. 그 실태를 진단해본다. 강동원 교수님,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자주 만나신다고요? 네, 중국에서 그 북한 주민들이나 또 탈북민 면접을 위해서 제가 중국에 자주 오가고 있는데요. 뭐 현지에서 만난 탈북 여성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그 아무리 훌륭한 소설가가 있어도 그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지는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거기에 있는 탈북 여성들은 호구가 없는, 신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국말로 후이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신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길바닥에 내버리면 되는 사람입니다. 검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신분이 없다라는 건 그들이 병원을 갈 수도 없고 또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고 자녀들 같은 경우는 학교도 갈 수 없는 그야말로 그냥 사람이 아닌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증언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여성은 시아버지로부터 그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폭행을 당하고 시아버지가 오히려 그 여성을 고발을 한 거예요. 탈북 여성이라고. 자기의 범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그런 이 면접을 현장에서 들으면서 왜 우리가 이런 나라에 정말 살고 있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사실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매일매일 불안할 것 같은데 우리 미남 미녀들 중에서도 중국에서 지냈던 분들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아파도 병원에 갈 때 제일 걱정이었어요. 네. 신분증이 없으니까 남이 신분증 빌려서 가거든요. 비슷한 얼굴. 그리고 제가 여름에 또 빈혈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지럽고 병원에 좀 가봤으면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약국에 가서 계속 봤어요. 근데 너무 아플 때는 막 확 죽어버릴까 생각도 나고 그 북한에 있을 때 좀 힘들었고 중국에 가면 좀 괜찮을까 했는데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제일 신분증 없고 진짜 막 살아도 사는 곳이 않아요. 경찰차랑 다녀도 내 잡 올라오는가 해서 울고 밤에 개 짖는 소리도 너도 그렇죠. 잠을 못 자고. 저도 신분증이 없이 살다 보니까 정말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숨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먹어도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여유는 거예요. 막 너무 숨이 막히고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숨이 막히고 또 길거리를 나가자고 해도 말을 모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이라도 시킬까 봐 나가지 못했어요, 혼자서. 그리고 아무리 중국 사람처럼 변신을 한다 해도 공항국에서 딱 와서 저만 딱 연함하고 딱 잡아갈 것 같아가지고 항상 불안해가지고 뭐 어쩌다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공항국에서 잡으러 올까 봐 잡으러 온 걸로 생각하고 정말 숨을 못 쉬었거든요. 그게 아직도 있어가지고 아직도 저 공포증이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거나 차인정을 누르면 막 심장이 막 떨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니지 나 이젠 당당하지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두드리면 아직도 막 놀라거든요. 막 불안하고. 처음에는 뭐 말 안 통하는 것도 되게 답답하고 힘들지만 사실 일을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도 신분증이 없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이라면 굶어 죽고 못 살아서 왔다, 거지 같다 이런 인식이 중국인들한테 엄청 많이 박혀 있어요. 있죠. 사실. 네,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치부하고 이런 욕을 해도 내가 내댈 수가 없어요. 조금 자칫 내가 나대서 뭔가 옳고 그름을 가르려고 하면 난 북한 사람이니까 북송을 시키겠다 이런 위험을 난 뭐 고발하면 너 바로 나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라는 존재감 자체를 아예 누가 나를 치부해도 화날 수도 없고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